제가 이 부분들은 여지껏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데 올해 제가 그걸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눈여겨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 입시연구소 대표장 기홍변 선생님입니다. 이제 수시 지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수시 모집의 경우 입학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9일서부터 9월 13일까지인데 각 대학들은요, 이 기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3일 이상의 일정으로 입학 원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상위권 대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상위권 대학의 교과에 대한 흐름,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연세대 수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2025 연세대 선발 방법과 합격 해법,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고요. 자, 목차는 첫 번째 중요라고 해놨대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2025년 상위권 대학의 흐름과 교과 전망, 이 부분들이 연세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연세대 교과 전형과 입시 결과 예측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주류로 잡았고요. 자, 여기랑 여기는 조금 간략하게 갔어요. 세 번째, 연세대 종합 전형과 입시 결과 예측. 네 번째, 연세대 논술 전형과 입시 결과 예측에 대한 부분들인데, 제가 저희 아이디의 카페에다 글을 올려놨거든요.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결론 해서 내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출발하시죠. 2025 상위권 대학의 흐름과 교과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 말씀드린 이 부분들 정말 중요한 사항들이니까 이 내용은 제가 몇 개월 전에도 찍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원서 쓸 시기가 거의 다 돼갖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각인시켜 드리려고 하니까 똑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니까는 잘 들으시고서 여러분들 방향 잡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쭉 대학명을 적어놨고요. 그리고 연도별로 24년, 25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전형명이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입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 이건 영향을 많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 수능 최저에 대한 것들 이렇게 해놨습니다. 첫 번째, 연세대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대는 빠진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종합 전형만 있죠. 교과 전형만 다루는 바람에 서울대는 빠졌습니다. 모집 인원을 보면 24년도나 25년도나 모집 인원은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갖고 왔어요. 전형 방법에서 우선, 자, 작년까지만 해도 단계별 전형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교과 100에 5배수, 그리고 2단계가 교과 70에 면접 30, 요때는 재시문 면접이 있었죠.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서부터는 교과 100으로 일괄 전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최저 부분들이 발생이 됐어요. 최저 부분들이, 자, 2합 4에 영어 3등급, 자연계열은 2합 5에 영어 3등급 이렇게 바꿨는데, 저는 경쟁률은 조금 어느 정도 올라가져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교과 전형 같으면은 대부분 거의 다 일반고 학생들이 대신 좋은 학생들이 쓰잖아요. 자,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재시험 면접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반고 학생들한테는요, 재시험 면접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각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너 연세대 한번 써보려고 그러는데 안 쓰겠다라는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들이 없어졌어요. 이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지금 최저로 대처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최저는 어차피 다 있습니다. 최저를 준비하는 거니까, 아, 최저 수준도 상위권 타 대학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이건 무조건 도전해야 되겠네. 그래서 올해는 연세대 같은 경우에서 지방고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대거 많이 유입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경쟁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최저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최저가 없다가 생겼어요. 없다가 생기는 바람에 요 부분들은 약간은 내려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어느 정도 좀 상쇄를 해서 그래도 경쟁률은 올라가되 최저에 대한 부분들은 유지가 되거나 약간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일반고 학생들한테 이 3합 7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등급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최저를 맞추는 상위권 대학을 지금 제가 대강 통계를 내보면은 한
한 70에서 80% 정도까지밖에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저만 맞춘다라면 내가 점수가 좀 안 좋더라도 나에게 기회가 올 수니까 최저 부분들 잘 맞춰서 준비들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대예요. 올해는 고려대가 가장 핫합니다. 올해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25년에서는요 명칭을 바뀐 건 없고요. 그 다음 학교 추천 똑같이 가고요. 모집 인원이 666명에서 615명으로요 51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권에 있는 몇 개 대학들 중에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이죠. 교과 전형에서 서류는 똑같이 20% 반영 그대로 가고 교과 80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도 어느 정도 비슷해요. 자, 인문 같은 경우는 3합7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는 미기 지정했는데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3합7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런데 저는 올해 고려대가 입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논술이 부활을 했어요. 논술이 8년 만에 부활을 하면서 여기서 모집 인원이 자그만치 344명을 선발을 하겠다랍니다. 자, 그러면 이 344명을 전부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 원래 교과에도 인원이 있었고요. 학우도 있고 개적도 있고 그러잖아요. 전부 이 인원에서 조금씩 끌어다가 논술 인원으로 채웠습니다. 논술의 344명의 인원을 교과에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51명을 줄여서 논술로 갖고 왔고요. 학우는요 179명, 무려 179명이나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개적도요 120명이나 줄였어요. 전체적으로 다 줄였습니다. 이렇게 모집 인원을 줄였으면 이쪽은 당연히 어떨 겁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교과, 학우, 개적 모두 다 등급 반드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논술은 또 논술대로 어떻게 해요? 어느 대학이든지 상위권 대학이면 논술 전형에 대한 거는 최소 100대 1은 넘나들어요. 그러니까 논술은 논술대로 높을 것이고 그 이외에는 무조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모집 인원을 왕창 줄여서 논술로 이동을 했던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재작년서부터 계속 인원을 줄여왔어요.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넘어올 때 한 220명 정도를 줄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올해 51명을 또 줄였습니다. 근데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넘어올 때 크게 등급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가속화돼서 올해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주의하셔야 될 분들, 서울대, 연대, 고대 세 군데를 다 쓰시는 분들은 고려대를 어떻게 하고 써요? 올해는 고려대를 안정권이라고 쓰면 낭패 보십니다. 자, 고려대를 안정권이라고 보시지 말고 뭐 한 단계 조금 더 아래 학교를 생각을 해서 한 단계 아래라고 좀 죄송한데 그 밑에 학교를 겨냥을 해서 좀 안정권으로 잡으시고 나머지를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올해는 고대 반드시 입결 올라갑니다. 입결이요 올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여긴 4줄 걷습니다. 상승할 요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서강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모집 인원이 좀 많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크게 매년 뭐 이렇게 입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최저에 대한 부분들도 3등급 3개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요인이 있느냐 하면 다른 학교들은 다 최저가 있어요. 여기 서강대하고 이화여대만 최저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서강대는 최저가 없는 게 아니라 3등급 3개, 3합 9랑은 조금 비슷한 개념이긴 조금 차이가 나긴 하잖아요. 근데 3합 9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3등급 3개를 맞추는 거랑 그 이외의 대학은 전부 다 3합 7 또는 3합 6이에요. 이 교과 전형을 지원을 하는 거는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이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2개 등급 차이다. 3합 7하고 3합 9다. 이거는 천지 차이예요. 3합 7을 못 맞춘 학생들은 대부분 전부 다 3합 9인 서강대로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 그리고 최저가 좀 알쏭달쏭 학생들은요 무조건 여기 지원하게 돼 있어요. 올해 그래서 서강대는요 변화된 부분은 없지만 올해 입결 무조건 올라간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올라가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성균관대 볼까요? 자, 성균관대도 크게 바뀐 부분들은 없고요. 지금 한 3명 정도 늘었습니다.
388명에서 391명 정도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서류를 20% 반영한다는 것 작년과 동일하고요. 인문, 자연, 글로벌 융합은 국수 0, 탐탐, 삼합 7. 국수 0, 탐탐이라고 하는 거는 탐구도 각각의 한 개 과목으로 봐줄 테니까 여기에서 한 개 어느 거를 하든지 간에 수능 최저로다가 인정해줄게, 이런 취지인 거죠. 그리고 글로벌 리더, 경영, 경제, 소프트 계열 쪽은 국수 0, 탐탐, 삼합 6 세요. 셉니다. 그래서 올해도 바뀌지 않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작년이랑 영향을 크게 주거나 같진 않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도 빨간색으로 돼 있네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전형명이 바뀐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주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 다음에 332명에서 조금 줄어서 327명 졸업생 가능했는데 재수생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 교과 100으로 하고요. 최저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서부터는요, 교과 90에 서류를 10% 반영하겠대요. 교과에서 반영하는 대학이. 그리고 최저에 대한 부분들은 인문, 자연, 상경 계열 전부 다 국수형 탐구 한 개에 반영하면서 3합 7 이런 식으로 가겠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는 원래 교과 전형을 볼 때 어느 정도로 셌었느냐 하면 서영고보다 훨씬 입결이 높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최저가 없었거든요. 웬만한 지방대 의대보다도 더 셌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었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파이낸셜 경영 1.1등급 1.0 막 그랬었어요. 자연계열은 생명계열 쪽 그쪽 1.0 무지무지 높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올해 이 부분들을 조금 내려갈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최저가 없었던 게 3합 7 부분들. 그러면은 한양대 같은 경우 서류 10%까지밖에 반영 안 하니까는 큰 반영 안 하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떤 평가 방식이 유명해요? 횡평가 종합 방식이라고 그래갖고요. 한양대학교는 우리 대학이 전국에서 생기부 제일 잘 보는 대학이라고 아주 자부하는 대학. 실제로 그렇고요. 전에 자소서 있을 때도 아무것도 없고요. 면접도 안 보고 그냥 생기부 하나로만 선발을 했어요. 그 정도로 생기부를 깊숙이 보는데, 그래서 전공에 대한 계열들을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를 쭉 차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영상 나올 때 연계성 계속 그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눈여겨 들으셔야 돼요. 연계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서 나머지 상위권 대학들이 전부 다 따라하고 있어요. 연계성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10% 반영한다고 하더라도요, 타 대학에 비해서 굉장히 서류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은 거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양대는 올해는 조금은 내려갈 것이다. 성균관대는 얼추 비슷하게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도 지금 어느 정도의 변화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 똑같은데요, 최저가 없는 유일한 대학인데 어느 부분이 바뀌었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교과 80에 면접 20%를 반영을 했는데 올해서부터는 단계별 전형으로 5배수를 뽑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20을 보겠다랍니다. 다른 데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화여대 같은 경우 면접 부분으로 조금 세게 봐요. 전공 적합성에 대한 걸 깊숙이 많이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통문항에 대한 부분들,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한 노래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지만 생기부 안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깊숙하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이화여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면접에 대한 내용들 꼼꼼하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거기를 깊숙하게 여러분들 들여다보시는 거 조심하시고요. 현재까지도 재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중앙대나 경희대는요, 큰 변화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5명 정도 줄었고요. 504명에서 500명. 그 다음에 교과에서 출결이 10% 본다는 거 전과 비슷하고요. 최저에 대한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경희대에 대한 부분들도요, 2합 5로 똑같고요. 중대는 3합 7.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기에 어떤 부분들이 눈에 띄나요? 서강대하고 이화여대 부분들만 최저 부분들이 조금 만만하고 서강대 3합 9고 이대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학교에서 최저에 자신 없는 학생들은 이쪽으로 전부 다 몰렸을 겁니다. 그래서 서강대는 많이 폭발적으로 오르리라고 생각 들고요. 근데 이대 같은 경우 서강대만큼 오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학교들은 전부 다 남녀공학이니까 남학생, 여학생 같이 지원하잖아요. 근데 이화여대는 여학생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오르긴 오르더라도 어느 정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요 교과 전형의 변화와 결론 부분들을 내드리면, 첫 번째, 반드시 최저를 준비하지 않으면은요,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없어요. 뭐 서강대나 이화여대 지원하지? 여러분들 6개 중에서 서강대하고 이화여대 2개만 쓸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대학을 쓸 거면 어차피 최저를 맞춰야 된다라면 반드시 열심히 해서 이 이외의 학교를 지원을 하셔야 되고, 나는 죽어도 최저 못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지만 올해는 쓰게
미치게 되면 입결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저가 약한 상위 대학은요, 경쟁률이 상승이 예측이 돼요. 서강대, 이화여대. 그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세 번째, 자, 연세대, 한양대는 최저 신설로요, 약간은 하락하리라고 봐요. 근데 연세대에서는 이 부분이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어요. 재시무 면접이 없어진 거는 영향을 미쳐서 경쟁률에는 조금 올라갈 것 같긴 하고, 그리고 최저 부분들은 약간 맞추지를 못해서 내려갈 소지는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한양대도 약간 내려간다라는 것. 네 번째, 자, 올해 고려대 쓰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려대는 반드시 입결 상승한다라고 그랬죠. 2년 연속 모집 인원 감소, 이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거고요. 또 하나, 논술 부활들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술이 344명 뽑고요. 교과 전형에서 51명 논술로 끌고 갔고, 하구 전형에서 179명이나 무려 끌고 갔어요. 대적에서는 120명도 끌고 가면서 전부 다 줄였기 때문에 반드시 입결 올라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대, 경희대, 여기 부분들은 작년과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교과 전형 방법과요, 입시 결과를 같이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024년, 2025년 올해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전형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추천형 돼 있고요. 자, 전형 방법은 교과 105배수에서 2단계 성적 70에 면접 30%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교과 101관로 가버렸죠. 그러면서 뭐가 발생이 됐었다? 없었던 최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천 인원 부분들은 졸업 예정자까지만 했었고요. 그리고 학교 추천 10명, 자, 10명 그대로 왔는데, 사실은 지금 요 전년도에 23년도에서요, 이게 5%에서 1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좀 많이 치솟아서 입결이 올라간 요소도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들이 지금 2년째라, 그리고 여기다 학생들이 작년까지만 보더라도 어떤 경우들이 있었느냐 하면, 각 고등학교에서 니네 이렇게 연세대 교과 추천해주면 연세대 서버하고 주는데 학생들이 많이 거부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 재시무 면접 부분들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워서 거기까지 준비 못하겠습니다, 안 쓴 학생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 재시무 기반 면접이 없어지면서 많이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경쟁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활동 우수형이랑 중복 지원 불가했었는데 이것도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사실은 요거 전회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에는 각 전형별로 중복 지원이 불가했었는데요. 이번에 열어줬습니다. 열어줬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경쟁률 상승 요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입결이 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재시문 기반 면접이 올해서부터 미시행한다라는 것. 그리고 반영 교과는 작년과 올해 똑같습니다. 자, 반영 A에서는 국영수사과 있었고요. 반영 B는 국영수사과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과목은 A를 받으면 20, B는 15, C는 10.5점씩 감점을 시키겠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요, 진로 과목에서 한번 B를 받게 되면 5점씩 깎여 나가니까 점수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들 여러분들 진로 과목에 대해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로 과목을 할 때 등급으로 나열되지가 않으니까는 체감하는 거를 좀 둔감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국에 있는 198개 대 200개 대학 중에서 무려 145개에서 150여 개 대학은 이 진로 과목 A, B, C를 전부 다 등급으로 환산을 한다든지 아니 다 점수로 부여를 합니다. 진로 과목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진로 과목에 대한 거 반드시 신경 잘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듣고 계시죠? 네, 보겠습니다. 모집 인원은요, 501명에서 500명.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기서 반영 교과에서는 요 부분도 좀 말씀 하나 안 드렸는데, 올해 또 바뀐 부분들은 뭐가 있느냐 하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미래 캠퍼스 있죠? 강원도에 있는 미래 캠퍼스랑 서울 캠퍼스랑 둘 다 50%는 등급으로 내고요. 50%는 Z 점수로 냈었는데, 서울은 그 Z 점수를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미래 캠퍼스는 Z 점수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올해서부터는 그 부분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가 없었던 부분들이 생겼어요. 인문 같은 경우는 2합 4에 영어 3등급 이렇게 되고 있고, 자연계는 2합 5에 영어 3등급, 그 다음에 의치 약계열 중은 1등급 2개에서 영어 3등급,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변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넘어올 때 학추에 대한 게 5%에서 10명, 잘못됐습니다. 10%가 아니고 10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학생이 지원을 해갖고 입결이 올라갔었어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넘어 중복 지원이 아예 불가했었는데 추천형하고 화로간에만 중복 지원이 불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지원 추천형 쓰고 다른 지원형 쓰고 화로 제외한 나머지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경쟁률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입결이 많이 올라간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올해 바뀐 부분들은 뭐가 바뀌었느냐 하면 단계별 전형이요. 교과 100이 되면서 일괄로 바꾸요. 재시문 면접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경쟁률 상승 요인이 될 것이고 수능 최저가 신설 요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학폭 처분자는요. 지원 불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하자마자 무조건 떨어져요. 그리고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화루 같은 경우는요. 페널티를 먹이지 아예 지원 불가는 아니에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자의 필수사항 보겠습니다. 1번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의 증가로 인해서요. 약간의 경쟁률이 상승 요인이라고 예측이 돼요. 요거는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넘어올 때 5%에서 10명으로 늘렸잖아요. 요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약간 또 계속해서 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교과 전형에서는요. 재시문 면접이 없어지면서 요거는 경쟁률 상승에 영향을 줄 겁니다. 반드시 영향 줄 거고 그렇다고 뭐 크게 오르진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평균 등급은 1등급 때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수능 최저를 적용을 하니까 수능 대비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추합률은 보통 70에서 80%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10명을 모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17등, 18등 정도까지는 추합으로 돌아가니까 내가 그 점수가 안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좁아지면 되지 마시고 과감하게 지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과감하게 지원할 것 같으면 안정권은 반드시 안정 상태로 쓰시는 게 맞겠죠? 네 번째, 이것도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상승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24년도는요. 고3 수험생은 41만 1751명으로요. 작년 대비해서 13,500여 명이 증가한 수치예요. 지금 거기 어떤 상황이냐면 수험생이 이 정도 늘어났습니다. 또 N수생 같은 경우는 또 계속 조금씩 늘어나요. 그럼 N수생의 비율은 어디 많이 늘어나느냐 하면 논술하고 수능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N수생의 비율이요.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교과와 학종 부분들은 N수생의 비율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상위권 대학에 지나간 학생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예요. 이 N수생들이 그래서 올해에도 연세대나 상위권대 대학들에도 큰 영향을 주진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소로 봤을 때에는 4번 같은 경우는 고3 학생들도 수험생이 늘어났고 그리고 N수생이 증가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어디로 많이 증가를 하느냐 하면은 상위권대를 겨냥해서 증가를 하지 지방대를 겨냥해서 지원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지방의 의대, 의치, 한약수 같은 거기를 지원해서도 가지만 재수생 같은 경우들은 상위권대를 겨냥해서 지원하는 학생들은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거. 그 부분도 염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연세대 교과 전형하고요. 그 다음에 입시 결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인문 계열이고 밑엔 자연 계열이고요. 또 위에 이제 보통 6개씩 제가 끊어서 갖고 왔는데 3개 부분들은 인문 쪽에서 가장 낮았던 학과, 나머지 3개는 인문 계열 가장 높은 쪽 이런 식으로 구분을 줬어요. 연세대학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영어 영문학과 같은 경우는 1.5 정도, 그 다음에 논문학과가 1.93, 철학과가 1.65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상위권 학과를 보면은 정치외교학과가 1.34 정도, 그 다음에 행정학과가 1.39, 그리고 언론 홍보 영상학부가요 1.3 정도. 여기 3개 상위권에 있는 교과 부분들은요 1.3 초중반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 하위권에 있는 학과는 1.6에서 1.7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요 사이권이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요건 23년도 거, 저희 거 지금 이제 IDA 자료를 보시면은 바로 작년 거는 이렇게 컷이 2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50% 컷, 70% 컷, 아니면 50% 컷, 평균 컷 이렇게 2개에서 나오거든요. 나중에 추후에 영상에서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70%가 1.4고 내 본인 점수가 1.5인데 70%면 10명 중에 7등한 학생이잖아요. 7등 학생이 1.4고 내 본인 점수는 1.5등, 0.1등급밖에 차이가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떨어지고 어떤 경우는 합격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전년도 학생에 대한 그 합격자의 대부분들이 이 70% 앞쪽에 존재한다라고 그러면은 내가 1.5등급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년도 합격자들이요 70% 뒤쪽에 많이 분포한다. 점수가 큰 격차로 많이 벌어지게 존재한다라면은 그런 경우는 또 합격을 해요. 작년에 합격자의 분포도가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아신다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영상을 다음에 준비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부분들만 확인하시면 교과 전형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은 여지껏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데 올해 제가 그걸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눈여겨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디서 오는 자신감 그 정도로 자신할 수 있어요. 자연계열 또 보겠습니다. 자,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요. 지금 크게 6개로 쪼개놨는데요. 자, 물리학과 같은 경우 1.4 랭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센 데가요. 뭐 전기, 전자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생화학 같은 경우들도 1.3대 보이고 있고요. 하위권 지구 시스템공학 1.65, 대기과학 1.65, 그 다음 도시공도 1.81 정도 랭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쪽에 작년에 23년도 거랑 22년도 거를 보면은요. 대부분 점수 분포도가 작년에 비해서 입결이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지금 1.62에서 1.5 정도, 1.67에서 1.9 정도로 때려졌고요. 그 다음에 1.69에서 1.65, 1.36에서 1.34 대부분 입결이 올라가고 있어요. 1.75에서 1.65 매년 임박해서 제가 이제 올라가리라 내려가리라 예측을 해드리는데 이 부분들을 보고서 그래도 막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아마 예측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맞을 거예요. 그거 잘 보시고서 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또 분석을 또 한번 해드리거든요. 여러분들 집중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자 필수사항 쪽에서 보면은요. 23년도 입시 결과는 22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입결이 다소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이유는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추천형에서 모집 인원이 감소를 했어요. 교과 전형에서 작년으로 넘어올 때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입결 요인 중에 하나였었다. 또 하나는 추천 인원이 5%에서요 10명까지로요 이게 인원이 대부분 이렇게밖에 인원이 증가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도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입결이 올라갔을 것이다. 이 두 부분들이 상승 요인이 됐었고요. 세 번째, 전형 간의 중복 지원은 불가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걸 열어줬어요. 어떻게 열어줬느냐 하면 추천형하고 활동 우수형 간에만 중복 지원을 불가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서로 간에 지원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원자 수험생들이 늘어난 것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분석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요 진짜 꼼꼼하게 따져보시면은요 입결이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그거 판단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원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명심 또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종합전형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종합전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서 25년도에 대한 부분들에서요. 종합전형명은 바뀌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서류 평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바뀐 부분들은 없었는데 23년도에서 24년도로 넘어올 때 추천형과 활동 우수형 간의 중복 지원이 불가했었거든요. 그것도 올해는 유지가 그대로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심은 기반 면접이 있었는데 이 현장 녹화 면접은요. 이건 이제 코로나 때 이 부분들을 시행을 하다가 이 상태가 좋으니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재심은 기반 면접이 여기서 재심은 기반으로 해서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면접 부분들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직 연세대 측에서 정확하게 공지를 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다라고 브리핑은 못 해드려요. 요 부분들은 나오게 되면 여러분 잘 보시고 혹시 의문점 사항 생기면은 제 영상 밑에다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해서 또 영상 다시 한번 만들어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현장 녹화 면접이라는 거. 모집 인원은요 627명에서요 677명으로요 40명 정도가 증가를 해서 요거는 조금 어느 정도 큰 영향은 주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문에서는요 최저가 2합4, 2합4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자연도 2합5, 2합5에 영어 3등급 그리고 의치학 계열들은요 작년과 똑같이 유지가 되는데 1등급 2개에 영어 3 이렇게 되고요. 서류 평가 요소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그대로 가고 있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학폭에 대한 부분들은요 정성평가로
판단하겠대요. 그래서 조치사항에 반영합니다. 근데 앞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교과 전형, 추천형에서는 학폭은 지원 불가잖아요. 종합에서는 정성평가에서 어느 정도 페널티만 먹이겠답니다. 그래서 정 내가 의대 가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 조금 뭐 학폭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도 한 번쯤은 지원을 해보셔도. 근데 페널티 먹으면은 좀 아무래도 불리하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의예과도 면접 방식이 변경이 됐는데 이 부분도 바뀐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추천형에서는 면접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활동 우수형은 보시다시피 제시문 기반 학업 역량 면접 부분들이 이렇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기회균형도 제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지원자 필수사항 한번 볼까요? 여기는 뭐 앞에 내용보다 그냥 다 뻔한 얘기예요. 자, 그래도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연세대 학종 전형에서요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부 기록에 대한 내용이 지원 모집 단위에 적합하였는지부터 비교과 부분들 잘 보라는 거예요. 문과들이나 이과들이나 내가 봤을 때 적합하지 않은 경우 좀 지원하는 학생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학교 진로 선생님들이라든지 주변에 아시는 선생님들 있으면은 생기부 점검 받아보시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면접 평가가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논리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실시 방법 학교에서 아직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연세대에서도. 그래서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 고려해서 나중에 요거는 수시 모집 여러분들이 세부 내용 꼼꼼히 살펴봐서 대기하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는 최저 비분들 적용하니까 이 최저 적용한 수능 시험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될 겁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자, 올해 결론에 대한 부분들은요, 저는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봤는데, 이 4가지 사항들 정말 중요해요. 그 중에 첫 번째 부분들이, 올해 사실 입시 예측하는 경우는요, 어느 누구도 사실 예측을 못 해요. 왜 그러냐면은, 변동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역대 이런 해가 없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올해 입시는 전례가 없는 불확실성에 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변수를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꼽아봤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의대 모집 정원 확대 및 이게 지역 인재 전형 확대로 인해 갖고 이게 어느 정도 입결이 내려갈지 아니면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내려는 가겠죠. 지역 인재에 대한 부분들. 자, 그런 변수가 있고요. 두 번째 또 무전공 선발 전형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건 또 왜 예측을 못하냐면 대부분 대학들이 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무전공 선발을 하게 되면 여기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집 인원을 이쪽으로 무전공으로 끌고 와요. 이쪽은 인원을 줄이고 이쪽이 신설돼 버리거든요. 이런 경우가 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무전공학과 쪽, 자율전공학부 쪽으로 모집 인원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는 인원이 줄어드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결 예측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불확실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올해도 지금 킬러 문제행 배제하라고 2년 차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능 난이도 부분들 어떤 영향을 줄지 몰라요. 작년 같은 경우에요. 내가 분명히 최저 부분들이 맞출 수 있었는데 아니면 나는 정시로다가 할 거야 라고 했던 학생이 갑자기 이게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라고 해서 쉽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표준 점수나 이런 역대로 어려웠었잖아요. 국어 같은 경우 표준 점수가 150점대까지 올라갔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148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두 개 다 올라가는 애들은 극히 드물었거든요.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우리가 예측한 데보다 점수가 확실히 많이 떨어지고 최저도 못 맞추게 되고요. 정시 부분에서 크게 낭패봐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준비해서 수시 전형으로 끝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이 또 어떻게 또 작용할지 모르고요. 또 네 번째는 간호대학교가 모집 정원을 확대를 했습니다. 간호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메디컬 계열 쪽에서도요. 간호대학이 지역 전형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1000여 명 정도로 확대해 버렸습니다. 이 부분들도 어느 정도에 대한 변수 부분들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 반수생에 대한 증가 여부. 대입 반수생은 요즘 사이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요것도 어떻게 작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할 때 컨설턴트들이나 이 전문가들마다 전부 다 틀리겠지만 저는 되도록이면은 아니면 저는 반드시 수시로 끝내드리기를 부탁
드립니다. 고생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연세대로 넘어와서 연세대 교과 전형은 5%에서 10명까지 추천을 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2년차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원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경쟁률은 어느 정도 상승할 겁니다. 교과 전형에서요. 재심은 면접이 없어지면서 요것도 경쟁률 상승으로 지금 저는 꼽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의 모집 단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여러분들 봐서 1등급 때는 돼야 되고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1.5 후반대 아무리 안 돼도 1.6 안쪽으로는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최저 기준이 신설로요. 여러분들 수능 대비해도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연세대 준비하시는 분들. 세 번째 보겠습니다. 2024년도는요. 아까도 보셨지만 고3 수험생이 41만 2천여 명으로요. 전년도에 비해서 13,500여 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험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우생까지 어느 정도 가세가 되고 나면 이것도 지금 전체 수험생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경쟁률은 작년에 비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고 또 전형별로요. N수생의 비율은 논술과 수능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교과와 정엽은 그래도 좀 적어요. 그래도 지원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 레벨에 따라 N수생의 비율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의치 한약수가 아닌데 지방대 가기 위해서 N수하는 학생들은 극히 드뭅니다.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예요. N수생들이. 그래서 올해도요. 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에는 이 N수생이랑 그 다음에 고3 수험생이 늘어난 것이 경쟁률에 반드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올해는 최저를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요, 지원 가능한 대학은 서강대하고 이화여대밖에 없습니다. 서강대 3등급 3개, 이화여대 최저가 없으니까. 나머지 최저 못 맞힌 데는 다 어떻게 한다? 서강대하고 이대로 다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마저도 쏠림 현상으로 입결은 여기는 무조건 높아질 거로 예상되니 전체적인 대학의 교과 전형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연세대 거를 제가 준비를 했지만 반드시 전체적인 상위권 대학의 흐름 파악이 이 대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2번 오는 하루는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 같지만 같은 날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살아가고 그 다음에 즐겁고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저희 IDA는 적극적으로 후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는 IDA 대표장 김용배 대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